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4일 밤 10시 6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있었던 해프닝,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부산으로 찾아가서 토크쇼를 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의미 있는 장면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토크쇼를 하는 그 청중석 맨 앞자리에 인요한 위원장이 앉아서 1시간 30분 동안 이은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들었으면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악수를 한다든지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멀리서 온 사람에게 무례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유튜브에 찍힌 그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우를 해드리고 맨 앞자리에 앉고, 또 인요한 위원장 본인도 쭉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태도가 저는 양쪽이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고 없이 왔으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들이 또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아 가지고 꽤가 많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남을 피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힘을 쓰려면 언론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하면서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두 분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친윤 세력 그리고 당 중진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하든지 아니면은 험지에서 출마하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폭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준석 만나기 시도 해프닝이 벌어졌으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뭐 섭섭할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준석에 매달리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뭐 당개혁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본다면은 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느냐. 이것은 당내뿐만 아니라 정치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와 반비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일종의 시소 게임이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향방을 반영하는 그런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표가 없는 사람이면은 그 바쁜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 이미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때 상당한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준석 신당의 출연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준석이 대표하는 2030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보수 대단결만 하면 된다.
보수 대단결만 하면은 40% 정도는 확실하다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고, 보수 대단결 해봤자 3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중도 2030 세대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가 등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바로 2030 중도층을 가져와서 이기도록 만든 실적이 있고 하니까 자연히 이준석에게 매달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준석을 몰아낸 다음에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만드는 이 과정이 한 달여 지속되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2월, 3월에 걸쳐서 김기현 당대표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리하게 때로는 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당내 경선에 개입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제가 다룬 이 여러 개의 조갑제 TV 동영상 제목이 바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장제원 때문에 다칠 것 같다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지난 2월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반윤을 창작해가지고 나경원을 그 우두머리로 선동한 장제원이 윤석열 끌어들여 국민의 힘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이용해가지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당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9개월 지나니까 이게 막 적중한 예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시 실질적으로 김기현 대표 당선을 위한 실질적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목표를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게 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 자꾸 이준석 이야기를 하는데 장제원이야말로 내부 총질의 명수죠. 가장 유명한 내부 총질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총을 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경원은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다 라고 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당시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은 안 된다 하는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50명의 서명한 초선 의원들은 앞으로 공천할 때 이걸 참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천에서 탈락시킬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윤 세력이 없었어요. 아니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겁을 내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김기현에 반대하면은 반김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못을 박았던 사람이 장제원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나경원 영향력 있는 두 사람,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2019년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기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부대변인에 비유하는 발언도 하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한 10분 남짓한 깔끔한 연설로서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나경원 씨를 향해 가지고 반윤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제원 의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장제원 의원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등장하더라도 당의 분열은 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사이 1년 전 또는 1년 한 남짓한 과거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이준석 그리고 김기현 문제를 다룬 걸 보면은 참 정확한 예언을 했구나 하고 제가 저한테 감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감탄할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분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반윤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반윤이 없었는데 장제원 씨가 반윤이라고 하니까 이제 반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반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없고는 당선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없던 반윤을 만든 장제원.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뻗을 수밖에 없다 하는 계산이 쓴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뻗으려면은 상당한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권한을 줘야 되죠. 선거대책위원장 정도로 모셔오면서 당 공천권, 특히 수도권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인정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면은 또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정도의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준석을 잡기가 어렵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신당 창당 카드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출연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대표는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세력의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칼날을 잡았던 사람이 칼자루를 잡고 있어요. 상투를 잡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보수 세력도 국민의힘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팬클럽 역할을 하다가 같이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팬클럽이면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보수 세력의 한가운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 세력, 즉 이준석 같은 합리적 보수 세력을 미워하고 극단적으로 윤석열 맹종 세력이 됨으로써 사실을 무시하는, 과학도 무시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수가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윤석열 이미지,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의 이미지가 같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러면은 보수는 희망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공천 기준으로 맨 앞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한 자는 해당 행위를 한 자이므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